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청정 자연 속에서의 삶. 그러나 때로 그 과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급하게 제주도에 도착한 김창균 소장.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창균 소장의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이곳에 두 채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뭐가 어떻게 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왜 또 주방팀이? 예, 주방팀도 같이 있고 일단 이쪽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공 날짜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요. 마무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 여기만 볼 때마다 싱크대 미치겠다 진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제 두 집이고 이제 주방 가구 이제 업체한테 꽤 많은 계약금을 50% 이상 두 집 합치면 꽤 큰데 그거를 50% 이상 내고 이제 제작해 주세요 했는데 업체가 잠적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뭐 저희도 그렇고 시공하시는 분들도 건축적으로 다 지금 텅 비어있는 주방. 며칠 전에 들어왔어야 하는 싱크대도 주방 가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방뿐만이 아닙니다. 외벽 공사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후발 업체가 지금 만들고 간 거예요?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들떠 있는 거.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가 뜯으려고 뜯어서 다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여기는 또 안 들뜨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이거를 뜯고 다시 수축해가지고 다시 바꾸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여기 착공하기 전에 이제 금속팀은 생명이 정교함이다. 근데 이 정교함이 없어져 버리니까. 작업한 것을 다시 뜯어야 하는 상황. 속이 다 들어갑니다. 소장님 지금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아 아니요 지금 이 전체적으로 외부에 금속을 담당하는 팀이 계셨는데 한 80%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벽돌 상부에 이 마무리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그분도 또한 지금 없어지셨어요. 잠적한 금속팀을 대신해서 다른 팀을 섭외했지만 이번엔 작업이 엉망입니다. 이게 무슨 철공소에서 막 꿀리신 것 같다 왠지. 아 왜 그분들은 또 사고를 치고 도망가. 아 말이야. 일단 뭐 이대로는 정해진 날짜에 완공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합니다. 네, 여보세요? 배 실장. 네, 난데 주방 가구 네. 제작하던 팀이 연락처를 잠적을 해버렸대. 그러면 아예 설치 자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도 아예 안 돼 있어. 협의? 그럼 그동안 협의본 자료도 전혀 없고. 없지. 그분이 다 지금 어디로 가신지 모르니까. 사무실은 다른 별일 없고? 지금은 특별히 수고. 소장의 전화 한 통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의 건축설계사무소. 네. 여기 도망갔대요. 네? 도망갔다고. 누가요? 가구업체가. 아 진짜? 네. 어떻게 그러면? 뭐 따로 다른 데 알아봐야죠. 그리고 금속팀도 도망갔고. 그쵸, 올 것이 왔다. 공사라는 게 저희가 보통 이제 작은 주택을 많이 짓다 보니까 영세한 시공사랑 같이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돌발 상황이 많이 나오죠. 공사하는 과정에 사라진 사람도 있고 돈만 받고 사라진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건축주가 아예 공사 진행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를 땐 그때는 놀랍죠. 제가 얘기한 거 말고 다른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네. 이번에는 조용히 지나가나 했는데 또 일이 터졌습니다. 최근에 해보셨던 이번에도 해결은 담당 디자이너의 몫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믿을 만한 업체를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 주택 2개를 주방을 맡기려고 하는데 지금 입주 날짜가 좀 촉박해가지고 이게 좀 가능할까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축가는 아티스트인데 저희가 되어야 하는 거는 맞는 가제트, 다양한 업무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웬만한 사건 사고에는 굳은살이 박힌 건축설계사무소. 이곳이 문을 연 지도 10년이 됐습니다. 설계사무소의 창단 멤버이자 2층을 책임지고 있는 최병영 이사와 2층의 유일한 대리 홍상원 씨, 3층의 막내 이조은 씨, 설계사무소의 대표 김창균 소장과 3층의 살림꾼 배영식 실장. 이들을 포함해서 13명의 건축가가 모여 다양한 하모니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장을 제외하면 평균 연령 약 32세. 건축사 자격증을 따면 독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대부분 젊습니다. 개성 강한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좋은 집을 짓겠다는 목표입니다. 김창균 소장은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도 배영식 실장과 외부 미팅이 있죠. 지금 건축주분 살고 계시고요. 61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64년도에 이사를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야. 문화재 아니에요? 문화재야. 집은 되게 괜찮아. 가서 보면 1층짜리 집인데. 중축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워낙 그 증축할 수 없는 구조야. 그래요. 나무로 지은 집이니까 진짜 완전 다 썩어 있을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를 저 위에다가 다 대고 왔어요.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대지를 실측하기 위해 찾아온 정릉의 집. 한눈에 보기에도 심상치 않은 집의 역사가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수십 년을 자랐을 나무와 풀이 우거진 마당과 아담한 1층 집, 곳곳에는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유료인은 3대에 거쳐 이곳에 살았는데요. 최근 집을 다시 지을 결심을 했습니다. 벽도 이제 많이 금이 가고 그랬어요. 저쪽에 보면. 그리고 창도 이제 너무 단창이고 춥고, 그리고 저희 이제 자녀들도 있으니까 요즘 집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어서 나중에 이제 뭐 결혼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저 위층에 살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게 세월의 흔적이다. 꽃도 그냥 그대로. 참 여기 옛날 우물이 있어. 이거 참.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진짜 시원하다. 오. 수도도 없고 그랬으니까 여기 이제 우물.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건 허가를 받고 덮으려면 덮고 그대로 존치하려면 존치하고 하는 건데. 이 우물은 가급적 살렸으면. 그러니까 이게 딱 냄새 맡아보니까 저 하천 물이랑 거의 같은 물이겠죠, 지금 이게? 땅속에서 있는 거잖아요. 지하수. 수로가 건설되기 전에는 저거를 생활수로 사용했어요. 제일 깨끗한 물이었어요. 자동 펌프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와, 이게 67, 77, 87, 97, 2007, 52년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사름지만. 그러니까 거주하신 지는, 그리고 지어진 지는 61년. 와우! 나보다 오래 살았어. 웬만한 그런 집 잘 없는데, 어디 가도.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집을 둘러보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실측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변 환경과 옛집을 활용할 방법을 찾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1m 정도 됩니다. 지금 웬만하면 이 나무들은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거야. 웬만하면. 이쪽이 죽고 이쪽이 사는 거야. 야, 신기하다. 죽은 나무에서 자란다고 하니까 이게 딱 이렇게 해가 죽어있네. 그냥 밀어버리기엔 아까운 것이 많습니다. 기억이지, 기억. 이게 진짜 고벽돌인데. 그치. 이거 털어다가 이거 다시 쓸까? 하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벽돌, 그치. 그런 것도 적어놔야 되겠다. 굴뚝으로 사용했던 자리엔 오래된 벽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철거하면서 잘 털어가지고 잡티 제거하면 어디든가나 이렇게 낮은 담이나 혹은 화단에다 쓰면 이제 그게 역사가 되는 거니까 버리긴 좀 아깝다. 이건 나중에 철거할 때 빼서 활용하자 그래야 되겠다. 모든 것이 가족의 추억입니다. 물탈이죠, 물탈. 구석구석 꼼꼼하게 보시는 거예요? 집을 보실 때? 뭐 그렇죠. 이제 그 땅에서부터 집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놓치는 부분 없는지 또 설계하다가도 또 몇 번 와서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땅을 놓치면 또 집 자체가 나중에 미스가 되면 안 돼서 결국 이제 이분들의 그 정말 50여 년 동안에 사신 그 기억, 추억, 앞으로 또 50년이 더해지면 진짜 1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맡아서 하는 거니까 너무 어깨가 무거운 거잖아요. 집을 지을 땅을 둘러보는 것은 설계의 시작입니다. 60년 된 집은 건축가들의 손을 거쳐 2세대가 따로 또 같이 살 수 있는 집으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많은 것이 바뀌지만 오래된 우물만큼은 여전히 마당을 지킬 것입니다. 장소적으로 시각적으로 묻혀있었다면 이제는 좀 드러내서 오히려 그 자리를 뭐 그늘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옛날에 우리가 빨래터 있듯이 그렇게 해도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박하지만 우리 가족분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좀 담아보고 싶은 마음인 거죠. 가족을 닮았던 옛집은 사라지지만 새로운 집에도 50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질 것입니다. 설계가 완성되기까지 집은 수없이 모습을 바꿉니다. 3층 팀의 회의 시간. 이번 설계는 부부를 위한 집입니다. 이 두 부부는 이제 아이가 없으시고 앞으로도 가질 생각이 없으셔서 자유로운 공간을 원하시긴 하는데 뭐 이제 사람이라는 게 자유로운 공간을 내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과 집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미팅이 잡혀 있는데요. 바로 노출되는 게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가장 의견이 분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용도가 제일 중요해요. 용도가 안 정해지면 다 기본적인 용도는 그때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1층만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 1층을 그냥 근린생활시설인데 그런 사랑방으로 쓸 거냐 그냥 카페 같은 2층은 학원이니까 어쨌든 근생일 거고 3, 4층은 주택이지. 그러니까 2층으로 학원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1층을 학원을 하고 3, 4를 면적이 계단이 들어가면 주상복합 건물의 층별 사용 용도에 대해 다시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하지만 설계에 정답은 없고 최종 결정을 해야 할 사람은 집주인입니다. 의견이 맞고 말고 한 게 아니고 이거를 내일 가서 어떻게 설명할지를 설명한 거니까 아직은 사실 오늘 네. 한 가지 지금 자기들은 다 준비했다고 하는데 아직 준비 안 된 게 있어서 오늘 지금 빨리 퇴근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 생긴 거지. 일거리가 하나 더. 그렇네요. 빨리 만들어요. 결국 모형을 하나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담당 디자이너인 이조은 씨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집 모형을 만듭니다. 모형은 설계가 진행되는 몇 달 동안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새로 만든 모형은 1층을 비교적 넓게 만들어 학원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든 집. 이제 선택은 집주인의 몫입니다. 오늘 출장은 소장과 이조은 씨가 함께 가는데요. 흔치 않은 조합입니다. 상주까지 가는 길. 어색한 침묵이 이어집니다. 왜 지금 만약에 2층, 6층, 3층, 3층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필요한 거. 옛날에는 뭐 선생님 라꾸라꾸 침대 하나 사주세요. 물질적인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건 떠나서 그때 제일 절박한 게 필요한 거잖아. 그때는 야근 처리를 하도 많이 하니까 잠잘 데가 없는 거야 사무실에. 라꾸라꾸 침대 사주면 내가 밤에 자다가 아니 밤에 일하다가 펼쳐놓고 그냥 자고 잠깐 자고 막 이러는데. 언니 말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중간중간에 가끔 먼 산을 걷고 졸리니까요. 그게 이제 뭐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뭐 삶의 패턴이 다를 수도 있는데 결국은 당연히 세대 차이 있고 그건 그냥 근데 저는 근데 그렇게 막 스트레스나 세대 차이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인정하고 재밌게 가는 거죠. 뭐. 근데 말을 꽤 많이 했을 텐데요. 상주 시내에 자리 잡은 의뢰인의 집. 지금 완전 그 옛날에 피난민 막 내려와서 만들어진 그런 집이라고 하더라고. 골목이. 뭐 저걸 살겠으면 김창균 소장은 계약을 할 때 이곳에 왔었지만 조은 씨가 직접 집을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 두 분이 오셨어요? 이 집을 헐고 새 집이 지어질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낮았어요? 예, 네. 옛날 집이다 보니까 집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낮고 바닥도 이제 조금 그 다시 보일러 깔고 하느라고 이제 올려가지고 청고도 좀 낮고 그래서 이제 청고가 좀 높은 집에 살고 싶어서 옛날 집은 청고가 조금 낮아가지고. 오래된 집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낮은 천장과 여기저기 수리한 흔적들. 의뢰인의 할머니 때부터 살았던 50년이 넘은 집입니다. 이곳에 학원을 운영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부부만을 위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뭐 아직 디자인이나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두 분의 라이프 스타일, 삶을 고스란히 담는 거로서 3, 4층 가고 1층은 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거는 1층이 좀 작게 나오고 어떤 거는 1층이 좀 크게 나오고 막 그래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동하는 거는 김창균 소장이 집의 형태를 잡으면서 가장 신경 쓴 것은 집주인이 원했던 층고 높은 집입니다. 네.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천정 높은 1층 우리가 로망했던 1층 천정 공간이 높은 거는 영원히 불가능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럴 줄 알고 다시 피드백으로 돌아가면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설명드렸는데 약간 내려가서 충분히 된다. 내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천정고는 그만큼 확보를 하는 거죠. 층고가 높은 집은 일반형보다 1층 면적은 좁지만 층고는 30cm나 높습니다. 유명한 건축가님인데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무턱대고 이제 사무실로 전화를 했는데 뭐 전화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촌에도 해주시나요? 했더니 뭐 상관없다고. 그 첫 전화인데 거의 뭐 10분 이상 계속 아니 근데
다 질문하라고. 보통 이렇게 우리는 전문가 이러면 약간 고집도 있으시고 할 법도 한데 네, 되게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직업적인 어떤 뭐랄까 의무라고 봐요. 예, 책임감이고 의무죠. 그게 뭐 정말 오지 산골이라도 저를 찾는 분이 계시면 저는 그래서 가급적 일을 거절하진 않아요. 나를 찾아주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거기 가서 내 역할을 해서 그 자리에 정말 하나 잘 해놓으면 다들 좋아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찌 안 갈 수 있는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규모와 관계없이 어디든 찾아간다는 생각은 김창균 소장이 건축설계사무소를 열고 10년 동안 지키고 있는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미팅이 끝나고 의뢰인 부부는 층고가 높은 집을 선택했습니다. 1층은 동네 사랑방이 될 예정인데요. 골목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어요. 하나의 좋은 건물이 들어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주변의 변화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건축물 혹은 작은 공간 때문에 주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제가 바라는 일이기도 하죠. 이른 아침 출근을 한 김창균 소장. 언제나 가장 먼저 출근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업무는 영수증 정리입니다. 건축사무소를 열고 격리를 따로 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들은 10년 만에 건물도 짓고 뭐 성공했네, 돈 많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들한테는 제가 10년 동안 제가 스스로 그걸 다 했고 그 비용으로 계약금 냈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다들 눈물 난다고. 현재의 사옥을 짓고 옮기기까지 몇 달 동안 월급을 챙기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던 시기도 겪었습니다. 2번 실패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게 2번 실패하고 한 10년 동안은 다시 이제 정비를 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매일매일 대비해야 되고 말일 되고 한 20일 넘으면 항상 긴장 상태예요. 이게 통장에 잔고가 있는가 없는가 혹시 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곳이니까 항상 걱정이 되죠. 2명의 건축가로 시작했던 사무실 규모는 이제 13명의 건축가로 늘어났고 그만큼 책임감도 무거워졌습니다. 앉으시오. 창단 멤버인 김창균 소장과 최병용 이사만 참석하는 운영회의. 게이트 볼장. 김창균 소장이 새로 들어온 일을 나열하는데요. 영화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설계비가 70%밖에 안 돼. 설계비로 따지면 700, 1000 뭐 이러거든.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쭉 풀어? 애들한테 하나씩? 이걸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면 돼. 지금도 당장 다음 주 월요일날 회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이 엄청 많다고요, 내가 보기에. 우리 사무실에 또 역사가 이 300만 원짜리 화장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지금도 막 그 물속에서 코만 숨 쉬고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안 하는 게 낫겠다. 나는 이거 어떻게든 끌어가 보려고 했는데 아니 직원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 생각하니까 관공서도 한 번씩 해봐야지. 맨날 저기 주택만 하나? 봐야지 뭐.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가 얘 때문에 이거 얘를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아쉬움이 남는 김 소장. 하지만 최 이사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은 소장의 마음을 최 이사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에 비해서 이게 업무량이 과로드가 걸리게 되면 기존에 하던 작업들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려해서 반대를 한 거죠. 쉴 새 없이 잡판 소리만 들리는 사무실. 최병영 이사가 수장으로 있는 2층은 3층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김 소장과 최 이사의 차이이기도 하죠. 책 중에 냉정과 열정 사이 그런 것처럼 소장님은 열정이고 이사님 냉정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되게 다르세요. 지금 벌써 시간이 5시가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상황을 빨리 파악을 좀 해봐야겠네. 각자 한 거 그냥 좀 나한테 설명을 좀. 저는 그냥 철저하게 2층 팀의 회의 시간. 어떤 크기들과 레슨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종이 신입사원 유은경 씨가 며칠 동안 준비한 주택 설계도면을 발표합니다. 좀 풍경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을까 해서 거실 같은 것도 이쪽보다 향은 위에서 받으면 된다 생각하고 해서 그 정도까지만 해봤어요. 너무 조금 그 아파트 평면 같은 냄새가 좀 나는 게 조금 불만이네. 단독주택은 반드시 아파트와 달라야 된다라는 게 나의 기본이다. 은경 씨의 설계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단칼에 사장됐습니다. 그럼 되겠지 뭐. 삼각형이 마이너스네. 은경 씨. 세모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를 2개 그어주셨잖아요. 그럼 뭐 합치면 이렇게 X다. 얘는 합치면 X인데. 무슨 기준으로? 그냥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기준으로 한 거죠. 잠깐만. 네.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데 계단판 다시 지워. 최병영 이사가 은경 씨 뒤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이드 시켜 하이드 지금. 네, 하이드 시켰어요. 얘가 더 지금 밖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바꿔요? 이쪽으로요? 그지? 다시 계단판 다시 그려봐봐. 아, 문제네. 하이드를 하고. 안 돼. 더 이상이 문제가 돼. 그거 봐.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오, 진짜 어떡하지? 이러면은 문제가 있는 건데. 아니 거기도 한 달 또 있어야지. 네. 왜 이사님이 바라보면 자꾸 실수를 하는 걸까요? 몇 시냐 지금? 지금 7시 10분이요. 아, 안타깝네. 이제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밥 먹으러 가자. 밥 안 먹어? 아, 이거 정리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서 이거 하고서 해가겠습니다. 깜짝 아, 들었어요? 식은땀 아, 이사님도 알겠다 했어요. 네. 더워. 밥을 먹으면 9시, 10시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8시, 9시 전까지 이 일을 끝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해서 밥을 먹지 않아도 저는 그 시간에 일을 조금 더 하고 차라리 조금 더 빨리 퇴근하겠습니다. 너무 늦게 퇴근하면 좀 삶이 피폐해져서 그럴 수 없습니다. 야근을 피하기 위해선 저녁 먹으러 간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에 일을 끝내야 합니다. 집중력이 최고조에 이르죠. 일을 끝낸 은경 씨가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갑니다. (2층엔) 최병영 이사와 홍상원 대리만 남았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최 이사는 야근을 피하려고 하는 후배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 내내 야근을 거의 달고 살았거든요. 신입사원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그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건축 설계를 하려면 뭐는 하다. 그리고 제 또래는 다 비슷하게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솔직히 저는 야근에 대해서 맡은 일은 진짜 근무 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맨날 야근하고 있던데.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깊이 고민하다 보면은 되게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서 유일한 대리인 홍상원 씨. 야근을 하려는 이사와 퇴근하려는 후배들 사이에서 그는 오늘도 야근을 선택했습니다. 이른 아침 건설 현장으로 출장 가는 길. 출장 준비로 바쁜 김 소장과 최 이사 사이에서 홍 대리는 눈치가 보입니다. 뭐 하지? 왜 이렇게 바쁘시지? 두 분 다 일하시는데 혼자 좀. 끝만 하고 자 항상. 초반에 할 게 남아있는데. 저희 편하게 좀 쉬겠습니다. 이거 올려 누워서 잘 수 있어. 이거요? 그렇지. 그래서 사람 없어 놓는 거야. 남해안의 인기 관광지인 여수. 바닷가에 대규모로 들어선 숙박단지에 김 소장의 건축설계사무소 팀이 맡은 대형 카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층 규모의 지형을 이용한 계단식 구조물까지 만드는 규모가 큰 건물입니다. 김 소장의 건축사무소에선 이곳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감리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게 지금 15도. 감리란 건축 과정에서 설계대로 공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이게 재물방 볼조 칠 때부터 구배를 잡으신 거예요?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물이 이제 다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묵을 치면은 이 방수턱이 낮아지니까 비 많이 왔을 때 물 높아지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가 면을 맞추면은 해안가 비탈면에 만드는 건물인 만큼 물 피해를 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안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얘가 좀 더 나와 이게 물을 흐를 최병용 때 이사가 예, 턱 현장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더 낫지 않나? 도면으로만 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현장에 오면은 이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자세히 하나하나 좀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완전 파노라마 액션처럼. 감리 현장에 오는 것은 홍상원 대리에게도 중요한 경험입니다. 여기가 발권이 감리를 맡으려면 소장이나 이사처럼 국가에서 공인한 건축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홍 대리는 아직 시험을 볼 수 있는 경력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보시기에 뭐 공사할 때 좀 어려우실 만한 부분들이 좀 있으신지. 저번에 완전 해피해졌어요? 네. 이거 한번 바꿔주세요. 이것을 지금 HB물로 해놨는데 디귿자 찬넬로. 디귿자 찬넬로. 똑같어. 안 되는데. 아니요, 그렇게는 안 돼요, 저희는. 그게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만든 건데요. 이 부분이 사장님 말씀하신 거는 시공사와 실랑이가 있을 때마다 최 이사는 조금 더 물러서지 않습니다. 좀 출렁출렁 안 거리게 하면 돼. 얘는 두께가 얼마짜리? 이게 건축주의 재산 안전 뭐 그런 거랑 상관이 있는 거니까는 도면하고 다르게 공사해서 이걸 고치라라고 시장 명령 내렸는데 자기는 못 고친다 막 뭐 그런 경우도 막 있고 거기서 이제 싸워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그럴 때 이제 막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니까 그럴 때 좀 힘들죠. 이곳 설계사무소와 일한 경험이 있는 시공사들은 이들이 고집을 쉽게 꺾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 부근에서 가볍게 맥주를 마시는 김창균 소장 일행. 우리 그 사무실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홍상원이야.
2층 전체. 그러니까 2층에서 그러니까 그게 돌아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지금 너한테 다 쏠리니까. 쏠리지 않아요. 네, 이게 그게 아니고 잘못 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고. 그래도 오랜만에 마음에 담아둔 얘기를 꺼냅니다. 그 기준을 잡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건데 예를 들면 그 기준의 그 스펙트럼을 좀 사람마다 이렇게 좀 맞춰주시면 애들을 막 괴롭혀야겠다라는 생각은 진짜 조금도 안 하고. 없지, 없는데. 조금도 절대 없는데 조금도 안 하는데 절대 애들이 너무 나약해서 그게 나는 오히려 좀 불만인 거야. 나약한 사람이 직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되잖아요. 아 근데 그 나약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약하다는 게 어쨌든 그 평균에 근접하게 나약해야지 너무 나약한 거 자체가 네 나는 기준으로 좀- 보면 나약한 건데. 걔도 너 나이 되면 그만큼 올라가. 물론 그 사람이 평균치 미달하지 못한다 누군지 모르고 저일 수도 있고 그 사람마다 이렇게 좀 맞춰주시면 그 사람이 좀 들어와서 맞죠. 좀 이사님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게 그 틈을 살짝 열어주시는 것도 아, 오늘 아주 명언이다, 명언. 28달러. 그 나이와 이 기준이 다르니까 그걸 봐달라는 거죠. 저는 꼰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꼰대라고 하니까. 원래 나이 먹은 사람은 꼰대잖아, 꼰대. 아, 이거 또 꼰대 또 방송에 나오겠네, 이거. 밤바다의 최서일까 세 사람은 그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얘기를 나눕니다. 오늘 생일이야? 건축사무소 옥상. 오늘 이곳에서 당사자는 모르는 깜짝 파티가 열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좀 더 사무실에서 우리랑 함께하는 직원들이 계속 좀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특별히 좀 준비하고 앞으로도 이제 이게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대상자가 우리 넘버 3 배영식 실장님입니다. 배영식 실장의 6년 근속을 기념해서 만든 자리인데요. 소장과 이사를 제외하면 배 실장이 가장 오랫동안 일한 건축가입니다. 박수! 정말 노예제도. 노예제도. 아, 우리 영식이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재원이구만. 6년 9년은 이제 보상이라기보다는 그 감사의 어떤 표시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고 그런 그냥 마음의 표시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건축설계사무소는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배영식 실장도 이곳을 다니기 전까지 수많은 건축사무소를 옮겨 다녔습니다. 저거 챙겨가세요. 저거는 금 5돈이 아니지. 얼마 전 완공된 양산의 한 주택. 특별한 손님을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김창균 소장과 직원들이 집들이에 초대됐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아요. 안 계신다 그랬는데. 일부러 왔어요? 네. 함께 갑시다. 저번에 원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창이야 이게. 제가 10년 설계하면서 사무실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창인데 현관문 딱 열고 정말 이 풍경이 저희가 만든 어떤 창 중에 제일 이쁜 풍경을 갖고 있어요. 직원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연과 어울림을 중요시했던 집주인. 네, 아까 현관에 좋다 하셨잖아요. 네, 그 창문. 더 좋은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뭐 또 있나요? 이곳을 설계한 사람들에게 집자랑을 늘어놓는 집주인. 여기 있을 때는 진짜 좋았어요. 이게 작품이에요. 그냥 산수화가 그냥 걸려있는 진짜. 근데 여기 보면 그 창마다 걸리는 풍경이 그림 같습니다. 여기 앉아보세요. 이제 이쪽에서. 제각각 모양이 다른 창. 창의 위치도
위치도 일반적인 집과는 다른데요. 바깥 풍경을 보고 창의 모양과 위치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한옥을 새롭게 해석해 목재로 골조를 만들고 바람이 사방으로 통하게 설계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천장을 한번 봐봤어요. 천장에다가 시원하게 여기. 근데 아파트가 햇빛이 동쪽에서 절 뜨면은 층고 높은 집에서 살면 어떤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확 트여. 마음이. 깝깝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이게 여기 있다가 저는 이제 부산에 빌라가 있잖아요. 깝깝해서 못 있겠어요. 집주인은 설계자들도 모르는 진짜 집 얘기에 신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사니까 다리 떠서 지내는 거예요. 다리가 어떻게 끝나면은 동쪽에서 떠요. 그렇죠. 동쪽에서 떠서 뭐 저쪽 방에서 갑자기 밤에 커튼이 없잖아요. 창으로 불빛이 싹 들어와요. 그럼 좀 있으면 남쪽에서 이렇게 또 비치는 거예요. 집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너무 막 신이 나시고 행복해 보이시는 모습으로 저희들한테 막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데 앞으로 이제 그게 설계가 끝이 아니고 더 갖고 가면서 본인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완공이 되고 나서 거주하는 모습을 거의 볼 일이 없어요, 저희가. 저는 가끔 이제 여기저기 지방마다 갈 때마다 연락드리는데 직원들은 한 번도 거의 못 본 직원들이 대부분인데 실제 어떻게 반찬 그릇이 놓여 있으며 소파가 어떻게 배치되고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연차 낮은 친구들만 다 이렇게 왔는데 뭐 의미 있는 것 같고 또 잘 왔다는 생각이 너무 막 들어요. 진짜 멋있다. 와. 자신이 만든 집이 누군가의 삶으로 채워지는 모습을 보는 건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따가 저쪽 대청마루 앉아있으면 또 설계한 집에 와가지고 저희끼리 놀고 있는. 저희끼리 너무 신나가지고. 하루 빌려서 이제 와야지. 신나게 집 구경을 하는 사이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솔솔 퍼지기 시작합니다. 비빔밥이에요? 전국에 지은 집만 100여 채. 그동안 여러 집주인들이 김 소장의 건축설계사무소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방문 드렸을 때 밥 얻어 먹는 게 또 제일 좋더라고. 진짜 힘들어 그래. 설계 이런 거 하시면 오늘 제일 재밌어요. 오늘의 기억은 앞으로 집을 만들 때마다 좋은 자산이 될 것입니다. 처음엔 단지 집 짓는 것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 이들은 지금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1층부터 지붕까지 기분이 너무 좋았으면 좋겠어요. 지붕 색깔까지, 빛 색깔까지 다 기분이 좋은 집을 만들고 싶어요. 따뜻한 건축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네. 진정 건축주가 원하고 건축주에게 도움이 되고 건축주한테 맞는 그런 건물을 설계하려고 노력 중이죠. 아직도 진행형인 거죠. 네. 아직 멀었으니까. 작건 아주 큰 집을 짓건 집을 짓는다는 거는 우리 가족들의 그 희망, 꿈 이런 걸 다 고스란히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너무 이제 보람되고 힘이 나는 거죠, 당연히. 건축가들의 꿈이 모여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집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을 닮은 집, 삶을 담아내는 사람들. 우리는 삶을 짓는 건축 설계팀입니다.